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18일 화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신이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슛동라 화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다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영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이주민 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다문화 사회를 표방하는 여러 이민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주민 가정의 아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가 조명되면서 이들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슛동라에선 미등록 이주아동의 개념과 구제정책, 그리고 다문화 사회를 맞은 한국의 미래 전망까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김제의 한 특정차 제조 공장에서 이주노동자 강태환 씨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죠. 고 강태환 씨가 미등록 이주아동 출신인 게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던데, 기자님, 미등록 이주아동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미등록 이주아동은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미등록 상태로 국내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말하는데요.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유년기를 보냈지만 부모의 체류 자격 상실, 난민 신청 실패 등으로 인해 국내에 등록되지 못한 아이들을 일컫습니다. 실질적으론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지만 서류상으론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인 거군요. 이러한 체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어려움이 클 것 같아요. 고 강태환 씨가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해 이주노동자로서 일하다 사망했다고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강태환 씨는 만 5세에 몽골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거의 평생을 살며 체류 자격을 얻고자 했지만 서류상 한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거주 비자를 받기 위해 김제 공장에 취업했고 이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희망이 생겼으나 사고를 당해 안타깝게 숨졌는데요. 해당 사건을 두고 이주단체에서는 미등록 이주아동 및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드러내는 사례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강태환 씨는 생전에도 이주와 인권연구소 유튜브에 출연해 미등록 이주아동 문제에 대해 증언하는 등 이주민들의 현실을 대변하기도 했다고 들었어요. 강태환 씨의 죽음 이후 많은 이주인권 활동가들이 한국 사회가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에 분노했다는데 맞나요, 기자님? 네, 맞습니다. 미등록 상태였던 고인의 어머니는 119 구급대원과 회사에 전화를 받고도 출입국에 잡혀갈까봐 병원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몽골 대사관이 찾아와 출입국 관리법의 통보 의무 면제에 해당한다며 고인의 어머니를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영주권을 받아 귀화하기를 꿈꿨던 고 강태환 씨의 사연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제2의 강태환을 막기 위해 미등록 이주아동을 구제하는 대책이 상시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대상으로 임시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 대책마저 오는 3월 31일에 종료된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기자님? 네, 맞습니다. 법무부는 2021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한시적인 구제 대책을 시행했는데요. 초기에는 국내 출생, 15년 이상 거주 등의 요건을 갖춘 아동에게만 심사 기회가 부여됐습니다. 까다로운 심사 요건에 불만이 나타나자 영유아기 입국자까지 포함하는 등 기준을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불법 이민과 같은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체류 자격을 임시적으로 인정하고 종료일을 2025년 3월 31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을 명목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등 체류 자격을 악용할 수도 있다고 본 것이군요. 기자님, 법무부에서 적용한 한시적인 구제책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제책은 한국에서 6년 이상 거주하며 학교에 다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미등록 이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국내 장기 체류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조건부로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기자님께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구제 대책과 관련해 법무법인 덕수 조영관 변호사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고 하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라든가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이주 아동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미등록 이주 아동들은 스스로의 신분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미등록 이주 아동들도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는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성인이 되면 의무 교육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한국에서 더 이상 체류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나 고등교육 과정, 대학부터는 신분이 있어야만 입학이 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입증할 수 없어서 한국에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 자신을 증명하지 못하는 흔히들 그림자 아동이라고 부르는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구제 대책은 결국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 정부 정책이 상시적으로 제도화되지는 못했고 지금 시행 중인 구제 대책은 임시적으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정책이고 올해 3월 말까지가 1차적인 만료일입니다. 이런 구제 대책이 현장에 있는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나 가족들에게는 조금 문턱이 있어서 미등록 이주 아동 구제 대책이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는 못하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구제하기 위한 법무부의 대책이 지난 4년간 이루어졌으나 실제 사용자는 1131명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구제책을 이용한 미등록 이주아동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미등록 이주 아동을 3천여 명으로 보고 학교 밖 아동 및 자격이 말소된 아동 등을 포함한 전체 규모를 약 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에 비해 임시체류를 허가받은 아동은 1,131명으로 전체 추산치의 10% 미만이 체류 자격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제 대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 한계가 존재했을 것 같은데요. 체류 자격을 얻은 아동의 비율이 저조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미등록 이주 아동의 임시체류가 허가될 경우 그간의 미등록 체류에 대해 부모가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이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동의 체류 자격 신청 시 한 명당 90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에 신청을 망설이게 된 겁니다. 또한 접근성이 떨어져 구제책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이주 아동들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구제 대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범칙금 납부 등의 조건이 장벽으로 작용해 신청자 수가 저조했던 거군요. 그럼 여기서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 대책의 한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시민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 구제 대책이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사각지대도 존재한다고 들었어요. 이주 아동들이 안정적인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3월 말에 종료되고 이달 안에 연장 여부가 검토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도를 연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개선도 이루어져야
시민분께선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책이 연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제도적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한시적 구제 대책이 이달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기자님? 네, 맞습니다. 현재 각 지방의회와 시민단체들이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 대책을 상시화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3월 중으로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또는 그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는 UN 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중시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주아동들을 보호해주는 순기능도 있지만 제도 악용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구제 정책을 연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불법 체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기반으로 미등록 이주아동 정책이 불법 체류를 용인한다며 비판하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불법 체류자 아동에게 교육 및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논쟁의 법무부는 아동의 교육권 보장과 불법 체류 방지라는 공익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월 중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구제 대책 연장 논란에 대한 시민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주 아동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미등록 이주 아동을 구제하는 정책이 불법 체류를 용인한다는 의견도 있던데 아동들의 교육권 보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분께선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아동을 소외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지난해 250만 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우리나라가 다문화 3.0 시대로 진입했다고 들었어요. 네, 지난해 공개된 통계월보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0만 7천 명으로 전년보다 11.7%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 수치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89%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한 나라의 외국인 비율이 5%를 넘는 경우 다문화 사회로 보고 있는데요.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5년 이내에 300만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출생과 초고령화,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발맞춰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다문화 정책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사회 통합을 통한 새로운 인구 확보가 예상되는데요. 제조업, 농촌, 건설업 등에서는 청년층의 기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기도 했죠. 이와 관련해 한 법무부 관계자는 필수 외국 인력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 성장을 위한 이민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기사를 보니 이민청 설립이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했다는데 맞나요, 기자님? 네, 맞습니다. 출입국 관리, 이민자 통합 등 외국인 정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이민청 설립에 대한 의견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노동자, 유학생, 결혼 이민자 등 각기 다른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민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체계적인 정책을 펼칠 기관이 설립되는 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정책과 제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도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국내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해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외국인 주민의 역할을 인정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문화 사회를 앞둔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주민을 포용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다문화 사회에서의 올바른 태도를 지니기 위한 다문화 교육도 지원돼야 할 것 같은데요. 더욱 전문적인 교육 자료를 통해 다문화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다문화 교육 강화로 학교에서의 다양성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기자님과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미등록 이주아동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과 이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알아볼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불법 체류자인 부모의 신분 때문에 한국 사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주아동들의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기자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그랬어요. 다인종 다문화로의 변화를 맞은 오늘날 보이지 않는 경계 속에 소외당하는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부의 적절한 제도 마련과 함께 상호 이해를 통한 올바른 문화 공존과 사회 통합이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슈동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유익한 주제로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신이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동라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제54기 보도부 저널리즘 전공 2학년 김서영, 기술에 제54기 기술부 디지털 영상 전공 2학년 이채령, 진행에 제54기 아나운서부 저널리즘 전공 2학년 이다빈, 제54기 보도부 저널리즘 전공 2학년 김서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40분간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3월 18일 화요일 정규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